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볼 주제는 한의학의 모발과 탈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영상을 굉장히 애청해 주시는 분 중에 댓글로 이 탈모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요청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모발과 탈모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자, 한의학에서 모발과 탈모. 이 모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이 모는 우리 몸에서 머리 이외 부분에 나 있는 털들을 다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한자이고요. 이 발자는 주로 머리털, 머리에 나 있는 털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모발 하면 우리 몸에 있는 털들을 다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 몸에 나 있는 털, 특히 이 머리와 얼굴에 나 있는 털들을 훨씬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리고 그 관련되거나 연관된 오장육부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정교하게 이해하고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리에 그리고 얼굴에 나 있는 털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빨간 부분을 빼서 그렇지 호빵맨입니다. 자, 호빵맨에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아까 모자가 밑에 작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건 머리에 긴 털을 나타내는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부분이겠죠. 윗부분, 그죠? 말에 보면 갈기가 있죠. 가운데 이렇게 길게 난 그런 긴 털이 있죠. 사람의 머리에도 이 긴 털, 이 부분을 모라고 하고요. 이 트럭발자는 그 이외에 나 있는 털들을 다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또 얼굴에 있는 털이 있죠. 눈썹, 그죠? 이 눈썹이 있고요. 그리고 염자라고 해서 구렛나루 염자입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내려오는 구렛나루죠. 그리고 자자가 있는데요. 코 밑 수염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코 밑에 나는 수염, 그죠? 이 수염을 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턱 밑 수염 수입니다. 그러니까 턱 밑에 나는 수염. 우리가 보통 수염하면 이 수와 염을 붙여서 표현하는 거죠. 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의 한자가 있고 다 이렇게 세부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털들에는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가 되는 장부가 따로 있죠. 자, 이 발자, 이전에 뭐부터 할게요. 이 모는요, 주로 방광과 그리고 간, 그리고 우리 12경맥 이외에 동맥이라고 하는 경락이 있는데요. 이 동맥이 이 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머리 전체에 틀인 발은요, 폐와 신이 주로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눈썹은요, 방광, 간, 그리고 삼초 등의 장부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구렛나루는 위와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코밑수염은 대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턱밑수염은 신장 그리고 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의 털, 머리의 털을 봤을 때도 오장육부와 연결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해서 한의학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발의 관리. 기본적으로 이런 모발들은 어떤 장부가 관리하느냐.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이 두 가지인데요. 폐주피모. 그러니까 폐가 피부와 털, 그러니까 온몸에 나는 털을 주로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은 주로 피부의 습도 조절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요. 신주발, 이래서 신장의 기능이
머리털을 주로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는 주로 이 심장의 기능이 수분 공급과 그리고 성호르몬, 그죠? 남성 호르몬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옆에 그림으로 조금 비유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몸의 피부를 자연에 비유하면 이 토양, 흙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발을 자연에서 우리가 비유를 해보자면 이 작은 풀들 있죠? 이런 건 사실 모에 가깝죠, 모. 그리고 긴 나무라든가 좀 더 큰 그런 풀들은 이 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탈모를 이해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보통 여기서 폐는 이 흙에 습도를 주로 관리해주는 장부고요. 이 신은 이 토양에다가 수분을 공급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장부로 한의학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에 넣어두시고 다음은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동의보감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폐의 문제. 폐는 여기서 제가 주로 습도를 관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로 폐 문제가 생기면 이 흙이 토양이 건조해지게 되겠죠. 제가 머리에 비듬이 크게 많이 생기는 사람도 폐의 건조가 문제라고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흙이 건조해지면 이 큰 나무들은 자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조금 더 건조해진 곳으로 가면 이 작은 관목들이 자라고 더 건조해진 곳에 가면 풀들이 겨우 자랄 수 있죠. 그리고 더 건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막처럼 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몸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게 탈모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화염, 혈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불화자죠. 그리고 이 염자는 우리가 염증할 때 그 염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혈이 건조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화가 차서 이 혈이 건조해지죠. 그럼 이 혈이 여기다가 뭐 수분이나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여기가 건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풀이나 나무가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탈모가 생기는데요. 주로 이런 화를 만드는 원인들은 간의 화, 그리고 심의 화, 심장의 화, 그죠? 그리고 담의 화, 그리고 방광의 화, 이런 종류를 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도 부위가 사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간의 화는 주로 이 부분, 주로 M자형 탈모, 남성들의 M자형 탈모와 연관이 많고요. 그리고 이 한가운데 정수리 부분에 탈모도 이 간화와 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화는 전체적으로 위로 뜨니까 이 부분에 다 탈모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담의화. 이 담은 우리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이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지속적인 고민을 할 때 이 담의화가 위로 치솟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담의화는 사실은 원형 탈모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위쪽에도 빠진 경우도 있지만 이 측면에서도 막 그 머리가 빠지고 이 동전이나 그런 크기로 이렇게 머리털이 빠지게 되죠. 주로 이 담화가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 탈모는 상대적으로 잘 낫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화가 떠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니까요. 그 원인이 좀 해소되거나 몸이 좋아지면 잘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방광의 화는 뒤쪽에서 열이 올라와서 이 머리 정수리에 차면서 거의 그냥 다 탈모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후미 습당. 그러니까 이 후미는 뭐냐면 이 두터울 후자입니다. 두껍다는 거죠. 이게 음식이 후미다. 그러면 족발이나 치킨처럼 기름지고, 그죠? 무거운 음식, 소화하기 어려운 무거운 음식을 후미라고 하는데요. 이런 음식을 즐기시면 습기가 생기고 담이 생겨서
그게 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주로 기름진 음식을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에게 이 증상이 오고요. 이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경우에 탈모가 생기면 대부분 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신허, 그러니까 신기가 쇠약해지는 거겠죠. 이런 경우는 사실 노인분들이 전반적으로 머리숱이 줄어드는 이유인데요. 이건 사실 뭐 심각하지 않으면 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크게 보면 이 네 가지의 원인이 되는데, 사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몇 가지 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까지는 언급하기가 어렵고요. 대체로 보면 이 네 가지 안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사실은 뭐 약을 처방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차라든가 조금 생활 속에서 장기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폐 쪽이 조금 건조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맹문동 그리고 오미자 등이 폐를 조금 적셔주고 열을 이렇게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그런 약재이고요. 그리고 뭐 간화, 심화, 담화, 방광화는 사실은 차로 드시기가 그렇게 쉬운 약재는 잘 없습니다. 근데 심화에는 맹문동이 나름 의미가 있고요. 간화에는 사실 숙지황이라든가 그런 지황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해화는 뭐 그렇게 중증은 아닌데 이 그 경우에는 사실은 차로 드시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방광의 화도 숙지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대부분 열이 이렇게 계속 뜨는 데는 수분이 약간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신장의 기운을 이렇게 충분히 적셔주는 그런 역할을 지황류, 특히 숙지황이나 생지황 이런 류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약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미습당,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너무 즐기셔가지고 말하자면 여기가 기름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나무와 풀이 당연히 못 살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파란 귤 껍질, 그러니까 청피 이런 약재를 차로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중국과 대만 쪽의 책을 제가 보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약재를 거의 쓰지 않는데 의외로 중국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활용하는 약재가 하나 있습니다. 약재도 되고 음식도 되죠. 그게 뭐냐면 목이버섯입니다. 그 왜 탕수육이나 짬뽕에 보면 이렇게 갈색인데 흐물흐물한 그 버섯 있죠. 그게 바로 목이버섯인데요. 이 목이버섯을 중국에서는 고지혈증, 그러니까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건 또 구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중화요리 재료니까요. 차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만약에 지루성으로 몸에 기름기가 좀 많다, 피가 그러니까 조금 탁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목이버섯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허, 몸에 전체적으로 건조해지면서 조금 수분이 부족하다. 이게 전반적으로 화를 더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숙지황 좋고요. 그리고 이 하수오는 신기를 보호하는데 주로 이름 그대로 머리를 검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재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표현입니다. 혈폐적 발백. 그러니까 혈이 패하면 머리털이 하얘진다. 털이 하얘진다. 사실 이 패자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동의보감 이외에 다른 의사에 보면 이 패자를 패자라고 안 쓰고 한자, 그러니까 찰한자, 그죠? 차다, 이런 뜻으로 혈이 차지면 머리털이 하얘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혈이 차다, 혈이 패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혈액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그 기운이 쇠약해지거나 변화가 있다 이런 뜻인데 저도 아직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임상에서 케이스를 하다 보면 이 의미가 확 와닿는 날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모발과 탈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자, 그럼 오늘 재미삼아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제 케이스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확대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보면 지금은 낮에 마스크를 쓰고 진료를 하니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잘 없으신데, 예전에 보면 저에게 혹시 염색을 했냐고 여쭤보시는 환자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염은 하얀 부분이 있는데 머리는 까마니까 머리를 염색했나 하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제 머리는 염색한 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조금 빠진 데는 있는데 까맣고, 이 수염도 다 흰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이 구분된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의학의 우수한 면이죠. 자, 한번 볼까요? 저희 집안은 친가 외가로 해서 아무도 탈모가 없습니다. 저만 유독 요 M자형 탈모가 조금 생겨 있죠. 사실 이 탈모는 제가 한의대 본과 시절에 사실 너무 애터지게 한의학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때 조금 약해져서 빠졌는데, 그 뒤로 뭐 크게 더 진행되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은 잔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음식 조절하고 조금 컨디션 조절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면이 있는데요. 요 부분이겠죠. 그죠? 요 부분. 이 부분은 간해화입니다. 간해화. 물론 제가 뭐 한 30대 정도 되면 사실 막 약을 짓고 해서 막 어떻게든 애써 보겠는데, 이제 나이도 50이 넘고 해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다 보니까 또 제약은 제가 잘 안 지켜야 되거든요. 제가 만약 스트레스를 지금도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으로 가서 좀 더 자연 가까이 살면 아마 너무 늦지 않으면 다시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 이마의 이 M자형 탈모는 간해화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여기는 염색 안 한 검은 머리죠. 근데 제 코밑 수염하고 이 입술 밑에, 아래 입술 밑에는 좀 흰털이 더 많죠. 그죠? 근데 의외로 보면 이 옆이나 아래쪽은 흰 수염이 별로 없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이 코밑 수염은 제가 대장이라 그랬죠. 제가 음식 관리를 꽤 하는 편이니까 그나마 불편함이 없지만 전 대장이 약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장이 약해서 이쪽이 더 관리가 조금 덜 된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하고 입술 밑에 이 대장과 관련된 부분만 흰 수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도 조금씩 약해지니까 요 턱밑 수염도 조금씩 흰 수염들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상대적으로 한두 개 생기는데, 보면 이 턱밑 수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장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이 구분해서 부위별로 이 털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재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약하구나,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탈모가 됐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유추한 걸 토대로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치료를 하시거나 생활에서 뭐 이런 약재를 활용하신다면 최소한 더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요.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면 젊으신 분들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탈모에 대해서 의외로 해답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 케이스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니까 더 재밌죠, 그죠? 이렇게 한의학은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분석적으로 인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뭐 온몸의 털
하나로 보는 그런 단순한 의학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머리 이외의 털들은 각 경락을 기초로 해서 분석해 보면 접근법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언제 경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오늘 내용이 아마 좀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보감을 다시 정리해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으네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